행복해지려고 캠핑카 구매했는데 캠핑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경찰들을 마주치네요. 캠핑카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새벽 3시. 경찰이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텐트 걷고 짐 싸고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5천만 원 주고 캠핑카 사서 행복해지려고 한 건데 쫓겨다니는 신세만 됐습니다. 주차비만 1년에 200만 원. 캠핑은 고작 6번은 했을까요? 결국 팔았습니다. 반값도 못 받았습니다. 팔리지도 않아서요. 오늘 제 인생 가슴 아픈 실수를 똑똑히 들어보고 캠핑카 구매 시 고민해 보세요. 저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주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맡았습니다.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안전 점검하고 겨울에는 영하 10도에서 공정 관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현장 나가면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도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요일에도 급한 일 있으면 나갔습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에 고향 내려가는 대신 현장 지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설날에도 공정 일정 때문에 못 쉬는 해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섭섭해 했습니다. 아들도 서운해 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 먹고 살려면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벌써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대기업 다닙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잘 컸습니다. 며느리도 착합니다. 손주도 하나 있습니다. 이제 4살 된 여자애입니다. 이름이 서연이에요. 정말 예쁩니다. 2023년 2월 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사람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1억 3천만 원. 32년 동안 땀 흘린 대가였습니다. 뭔가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막막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영통구 30평짜리 시세가 5억 정도 됐습니다. 15년 전에 3억에 샀습니다. 2억 올랐습니다. 대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10년 전에 대출 다 갚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자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건강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조금 높긴 했지만 약 먹으면 괜찮았습니다. 아침마다 메트포르민 한 알씩 먹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130에 80 정도 나왔습니다. 무릎도 아직은 버텨줬습니다. 계단 오를 때 조금 삐걱거리긴 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습니다. 술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 정도요.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가 그랬습니다. 나이에 비해 괜찮으시네요 라고. 이제 좀 우리끼리 살자.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아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63입니다. 저보다 2살 어립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맞벌이 했습니다. 아들 낳고도 일했습니다. 은행 텔러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그 뒤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일만 했습니다. 32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현장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명절에도 공사 일정 때문에 못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족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 제주도 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2박 3일로 짧게 갔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심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켰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더라고요. 화면에 캠핑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썸네일이 예뻤습니다. 강 옆에 큰 캠핑카가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중년 부부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캠핑카 옆에 의자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제일 잘한 게 캠핑카 산 거예요 라고.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와, 저거 좋은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캠핑카 내부가 나왔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주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집 같았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 먹고 정말 편하다고. 다음 장면은 바다였습니다. 동해안 어디쯤 보였습니다. 캠핑카를 바다가 보이는 곳에 세워놨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완전 자유잖아. 부러웠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뭔데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거 봐. 캠핑카로 저렇게 다니는 거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좋네요. 아내도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저렇게 여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좋아 보이지? 정말 좋네요. 우리도 해볼까요? 그날부터 유튜브로 캠핑카 영상만 찾아봤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은퇴 후 캠핑카 생활 1년. 월 200만 원 연금으로 전국 여행. 캠핑카 있으면 호텔 필요 없어요. 텐트 치기 귀찮으면 캠핑카가 답. 60대 부부 캠핑카 전국 일주. 퇴직금으로 캠핑카 샀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나 하는데요? 중고로 사면 3천만 원 정도래. 3천만 원이요? 그것도 큰 돈인데. 퇴직금 있잖아. 그거로 사면 되지.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요. 아내는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다니는 상상을 했습니다. 강원도 계곡에서 쉬는 모습, 제주도 바다를 보면서 자는 모습, 경주 불국사 앞에서 아침 먹는 모습,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맥주 마시는 모습, 아내와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32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도 거의 못 가봤습니다. 이제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초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캠핑카 동호회였습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어떤 건 1,500만 원에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건 1억 2천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뭘 사야 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초보입니다. 어떤 캠핑카가 좋을까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싼 건 고장 많다더군요. 1,500만 원짜리는 10년 넘은 거라 문제 많답니다. 중형 이상은 해야 편하답니다. 소형은 좁아서 못 쓴답니다. 4천에서 5천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옵션 좋은 걸로 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개조하면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에어컨이나 히터 달려면 1,000만 원 넘게 든답니다. 처음부터 옵션 좋은 걸로 사는 게 낫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1억 3천만 원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쓰고도 8천만 원이 남습니다. 괜찮아. 평생 한 번 쓰는 거잖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4월 중순. 매물을 찾았습니다. 5,200만 원. 5년식 대형 캠핑카였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외관이 깔끔했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흠집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내부 사진도 봤습니다. 넓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간이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도 많았습니다. 설명을 읽었습니다. 무사고, 주행거리 8만 킬로미터, 옵션 풀옵션, 무시동 에어컨 장착,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기 점검 완료. 이 정도면 완벽한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캠핑카 아직 있냐고 물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3년 정도 탔는데 관리 잘했답니다. 실내도 깨끗하답니다. 왜 파냐고 물었습니다. 애들이 커서 이제 안 가게 됐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애들이 커서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였다는 걸, 생각보다 안 타서였다는 걸, 주차비만 나가서였다는 걸. 실물을 보러 갔습니다. 용인이었습니다. 수지구 어디쯤이었습니다. 단독주택 마당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 진짜 크네.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길이가 7m는 돼 보였습니다. 높이도 2m 80 정도 됐습니다. 외관은 깔끔했습니다. 흠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앞 범퍼에 작은 긁힌 자국 하나 있었지만 별로 신경 안 쓰였습니다. 타이어도 괜찮았습니다. 마모가 적었습니다. 내부를 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4명 정도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앞쪽에 운전석이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가니 거실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소파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침대가 나왔습니다. 퀸 사이즈 정도 됐습니다. 주방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가스레인지,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좁긴 했지만 있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넓었습니다. 위아래로 수납장이 많았습니다. 좋은데요? 완전 마음에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설명했습니다. 에어컨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라 시동 안 걸어도 된답니다. 배터리로 돌아간답니다.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래요. 용량이 크답니다. 이틀은 거뜬하답니다. 인버터도 달려 있답니다. 2000W짜리래요. 전자레인지도 돌아간답니다. 냉장고도 있답니다. 60리터짜리래요. 완벽하네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소리가 괜찮았습니다. 떨림도 별로 없었습니다. 미션도 부드러웠습니다. 기어를 넣어봤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정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이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 기록도 있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5,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 딱 5천만 원에 하겠답니다. 더 이상은 어렵답니다. 옵션 생각하면 싸답니다. 에어컨만 300만 원 들었답니다. 배터리도 200만 원이랍니다. 마지막 고민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실물 봤는데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내부도 넓고 옵션도 다 달려 있어요. 얼마래요? 5천만 원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좋으면 사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요. 이제 좀 즐기세요. 고마웠습니다. 알겠어요. 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말했습니다. 사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송금했습니다. 5천만 원.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나가니 잔액 8천만 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차량 등록증, 보험 서류, 정비 기록,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캠핑카였습니다. 5월 초 차를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명예 이전을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 냈습니다. 등록비가 30만 원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캠핑카 보험이 일반 차보다 비쌌습니다. 1년에 240만 원이랍니다. 비싸네요. 어쩔 수 없답니다. 대형 차량이라 그렇답니다. 일단 들었습니다. 1년치 한꺼번에 냈습니다. 240만 원. 세금 고지서도 왔습니다. 자동차세가 1년에 8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보다 2배 비쌌습니다. 추가로 든 돈이 350만 원. 총 5,350만 원. 자, 이제 캠핑 다니자. 설렜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바로 생겼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로 가져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높이 제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2m 30. 캠핑카 높이를 봤습니다. 2m 80. 50cm 차이. 못 들어갔습니다. 어떡하지? 당황했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일단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로 좀 와달랍니다.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캠핑카 어제 세워놓으신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네, 제 겁니다. 민원 들어왔답니다. 너무 크다고 했답니다. 옆차가 문 열기 힘들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 주차해 달랍니다. 어디요? 모르겠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안 된답니다. 난감했습니다. 근처 월 주차장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수원 영통구 월 주차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형 차량 주차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이요? 네. 야외 주차장이래요. 지붕도 없답니다. 비싸네요. 요즘 다 그렇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월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캠핑카 값만 5천만 원인데 주차비가 또 240만 원씩 나가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5월 중순. 첫 캠핑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캠핑장이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주말 1박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7만 원이랍니다. 7만 원이요? 네. 캠핑카 사이트가 비싸답니다. 비싸네요. 요즘 다 그렇답니다. 예약했습니다. 7만 원. 비싸긴 했지만 캠핑카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텐트 칠 필요도 없고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캠핑을 가는구나. 설렜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였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캠핑카가 느렸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가 안 나왔습니다. 90km가 최고였습니다. 뒷차들이 빵빵거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옆 차선으로 비켜줬습니다. 추월 차선에서 주행 차선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주행 차선에서도 느렸습니다. 화물차들도 저보다 빨랐습니다. 민망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양평 휴게소였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일반 주차칸은 작았습니다. 캠핑카가 안 들어갔습니다. 화물칸으로 갔습니다. 거기 주차했습니다. 주차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후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감이 안 잡혔습니다. 차가 길어서 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우 주차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입구였습니다. 사장이 나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맞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캠핑카 전용 사이트였습니다. 넓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앞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와, 좋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옆에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의자도 펼쳤습니다. 타프를 쳤습니다. 그늘 만들려고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더워 죽겠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5월인데도 기온이 30도였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무시동 에어컨이었습니다.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오, 좋네. 만족스러웠습니다. 5천만 원 들인 보람이 있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음이 컸습니다. 윙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옆 캠핑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문을 열어뒀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더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지? 걱정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가스 그릴을 꺼냈습니다. 캠핑카에 있던 거였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맥주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래도 이 맛에 오는 거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캠핑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더웠습니다. 창문을 다 열었습니다.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배터리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오네? 뒤척였습니다. 침대가 딱딱했습니다.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윙윙거렸습니다. 아, 짜증나. 모기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첫날인데 뭐 이 정도야.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3시간 정도 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침대가 딱딱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씻으려고 했습니다. 캠핑카에 화장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까웠습니다. 청수 탱크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캠핑장 공용 화장실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불편하네.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캠핑카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로 끓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테이블 접고, 의자 접고, 타프 거두고, 식기 정리하고, 침구 정리하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밌잖아. 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캠핑카를 월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땠어요?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좋았어. 다음엔 너희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그날 밤 계산을 해봤습니다. 캠핑카 5,350만 원, 월 주차비 20만 원, 캠핑장 7만 원, 기름값 10만 원, 1박 2일에 17만 원. 비싸긴 한데 뭐 즐거웠으니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첫 번째이자 가장 편했던 캠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7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동해안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 가자. 검색했습니다. 주말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 달 전에 다 찼답니다. 평일에 가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요일로 예약했습니다. 2박 3일. 캠핑 장비는 1박에 6만 원. 평일이라 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여전히 느렸습니다. 90km. 뒷차들이 빵빵거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입구. 어서 오세요. 사장이 반겼습니다.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좋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타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더웠습니다. 7월 한낮 기온이 33도였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위잉 소리가 났습니다. 옆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또 눈치가 보였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더웠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바다가 보이니 좋네. 위로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또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위잉 소리. 10분쯤 지났을 때 옆 텐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소음 너무 심한데요? 미안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5천만 원 주고 단 에어컨을 못 쓰네. 황당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덥고 불편하고 피곤했습니다. 이틀째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집 가요. 2박 3일 계획을 1박 2일로 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휴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일하고 온 것 같아. 아내가 푸념했습니다. 미안해. 저도 미안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더워서 캠핑을 못 갔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세 번째 캠핑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엔 아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총 5명. 아버지 어디 가요? 가평 어때? 좋아요.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주말이라 1박에 8만 원. 비싸네. 하지만 식구가 많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캠핑카에 5명이 탔습니다. 좁았습니다. 손주가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좁았습니다. 이 공간에 5명이 자요? 며느리가 놀랐습니다. 응. 좀 좁긴 한데. 난감했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준비물이 많았습니다. 손주 먹을 것 간식 음료. 짐이 산더미였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네. 캠핑카가 작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캠핑카에 4명, 텐트에 1명. 텐트를 따로 쳤습니다. 캠핑카가 있는데 왜 텐트를 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캠핑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 네. 5명은 무리예요. 알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한참 걸렸습니다. 다음에 또 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글쎄, 대답을 못했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단풍 시즌이었습니다. 캠핑 가기 좋은 계절.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더위, 9월 불편함. 기억이 안 좋았습니다. 여보, 캠핑 안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언제요? 나중에. 미뤘습니다. 결국 10월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캠핑 시즌이 끝났습니다. 겨울엔 못 가겠네. 내년 봄에 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대답했습니다. 주차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월 20만 원.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140만 원. 캠핑은 3번. 총 21만 원 썼습니다. 캠핑 장비 21만 원. 기름값 30만 원. 합계 71만 원. 계산을 해봤습니다. 3번 가는데 140만 원. 한 번에 50만 원 가까이. 모텔이 7만 원. 식사비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게 뭐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2월. 뉴스를 봤습니다. 주차장 이용 방법 개정안 통과. 무슨 내용인지 확인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장시간 주차 금지, 야간 취사 금지, 단속 강화. 이거 큰일인데?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가서 자? 노지 캠핑 다 막혔어요. 이제 끝났다. 모두들 난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캠핑카 시대가 끝나는구나.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캠핑카는 그대로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석 달째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주차비만 60만 원 나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허탈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풀렸습니다. 이제 다시 캠핑 가자. 의욕이 생겼습니다. 캠핑장을 검색했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취사 가능 사이트는 추가 5만 원입니다. 네? 5만 원이요? 네.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캠핑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 6만 원, 취사 5만 원, 11만 원. 작년 7만 원에서 4만 원 올랐습니다. 노지 캠핑을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무료였던 곳들 검색했습니다. 주차 금지, 야간 정차 금지, 캠핑 금지, 현수막이 다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 막막했습니다. 4월 초, 그래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충주호였습니다. 예전에 무료로 캠핑했던 곳, 도착했습니다.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차 시 즉시 견인 써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외진 곳,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괜찮겠지? 주차했습니다.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의자, 1시간 걸렸습니다. 저녁을 해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좋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깼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여기 주차 금지 구역인 거 아시죠? 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지금요? 새벽인데? 지금 안 나가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타프 테이블 의자. 어두운데 정리하려니 힘들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 집으로.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허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새벽에 경찰한테 쫓겨났어요. 과태료 10만 원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모두들 똑같았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캠핑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식 캠핑장. 돈을 내고 경기도 양평 예약했습니다. 1박에 11만 원. 비싸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자리가 빽빽했습니다. 옆 텐트와 3m도 안 떨어졌습니다. 좁네요. 아내가 불평했습니다. 그래도 쫓겨나진 않잖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에 에어컨을 틀어봤습니다. 위잉 소리가 컸습니다. 옆 텐트에서 불평이 들렸습니다. 옆에서 소음 너무 심한데? 미안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습니다. 5천만 원 주고 단 에어컨을 못 쓰네. 황당했습니다. 다음 날 돌아왔습니다. 뭐가 좋아진 거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6월 말 계산을 해봤습니다. 올해 캠핑 2번,
22만 원 썼습니다. 주차비 6개월 120만 원, 합계 142만 원, 캠핑 한 번에 71만 원. 미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팔자. 2024년 7월 캠핑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캠핑카 팝니다. 무시동 에어컨 인산철 배터리 인버터 풀옵션. 가격 4,500만 원. 5,200만 원에 샀습니다. 1년 탔습니다. 700만 원 깎아서 4,500만 원에 올렸습니다. 옵션 좋으니까 금방 팔리겠지. 기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조회수만 40? 왜 안 팔리지? 답답했습니다. 가격을 낮췄습니다. 4천만 원.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 한 건 왔습니다. 차 상태 어때요? 좋습니다. 1년밖에 안 탔어요. 고장은 없어요? 없습니다. 실물 볼 수 있어요? 네. 언제든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구매 희망자가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둘러봤습니다. 연식이 좀 되네요. 6년식이에요. 하지만 옵션은 최신이에요. 안을 봤습니다. 좀 낡았네요. 1년밖에 안 탔어요. 엔진은요? 문제 없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격 흥정이 시작됐습니다. 3,500만 원에 살게요. 3,500만 원이요? 500만 원 깎아 달라는 거예요. 네. 요즘 캠핑카가 안 팔려서 매물이 넘쳐나요. 이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고민했습니다. 500만 원 더 깎으면 1,700만 원 손해.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고차 사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비슷한 캠핑카가 수십 개.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내 차가 비싼 건 아닌데. 하지만 안 팔렸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20만 원. 이러다 주차비만 날리겠네. 초조했습니다. 가격을 다시 낮췄습니다. 3,500만 원. 문의가 왔습니다. 3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요즘 시세가 그래요. 안 팔리면 계속 떨어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캠핑카 카페를 봤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캠핑카가 안 팔려요. 4천만 원 주고 산 거 2천만 원에 팔았어요. 빨리 팔아야 손해가 덜해요. 모두들 헐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2달째 안 팔렸습니다. 주차비 40만 원 더 나갔습니다. 누적 160만 원. 이제 그만 팔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3천만 원에 연락했습니다. 팔겠습니다. 아, 죄송한데요. 이미 다른 거 샀어요. 네. 요즘 워낙 매물이 많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탈했습니다. 기회를 놓쳤구나.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2,500만 원. 정말 헐값이었습니다. 5,200만 원에 샀는데 2,5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2,700만 원 손해. 주차비 160만 원 포함하면 2,860만 원 손해. 10월 초 드디어 문의가 왔습니다. 2,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언제 볼 수 있어요? 내일 가능하세요? 네.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만났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상태 괜찮네요. 네. 옵션도 좋아요. 시승했습니다. 좋습니다. 살게요. 감사합니다. 계약했습니다. 2,500만 원. 입금 받았습니다. 차를 넘겼습니다. 잘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가 캠핑카를 몰고 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했습니다. 구매 5,200만 원, 보험 240만 원, 주차비 1년 4개월 320만 원, 캠핑비 43만 원, 기름값 60만 원, 총 5,863만 원, 판매 2,500만 원, 손실 3,363만 원, 캠핑간 횟수 4번, 한 번 갈 때마다 840만 원 쓴 겁니다. 미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팔았어. 얼마 받았어요? 2,500. 3,000 가까이 손해네요. 응. 거기다 주차비.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경험은 했잖아요. 아내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를 봤습니다. 여전히 캠핑 영상이 많았습니다. 캠핑카 최고. 캠핑카 없이 못 살아.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나는 안 됐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팔았어요. 2천만 원 날렸습니다. 호텔이 훨씬 나아요. 캠핑카 사지 마세요. 비슷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363만 원. 퇴직금의 25% 사라졌습니다. 호텔 200번 갈 돈이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4번. 석 달에 한 번 꼴. 매주 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말마다 바빴습니다. 병원 가고 친구 만나고 집안일하고. 시간 많은 퇴직자인데도 바빴어.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더 바쁠 겁니다. 주말에 쉬고 싶어 합니다. 캠핑 준비하고 운전하고 설치하고 정리하는 게 귀찮습니다. 두 번째 이유.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지 캠핑은 다 막혔습니다. 주차 법규 때문에 캠핑장은 비쌌습니다. 예약도 어려웠습니다. 주말은 한 달 전에 마감. 선택지가 없었어. 세 번째 이유. 계절을 탔습니다. 여름은 더워서 못 갔습니다. 에어컨 달았지만 소음 때문에 못 썼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못 갔습니다. 히터가 없었습니다. 봄, 가을만 괜찮았습니다. 1년 중 4개월. 네 번째 이유.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침대가 딱딱했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했습니다. 샤워실도 없었습니다. 공용시설 사용해야 했습니다. 줄 서고 기다리고. 이럴 거면 호텔이 낫지. 다섯 번째 이유. 주차 문제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못 넣었습니다. 월 주차장을 따로 빌려야 했습니다. 월 20만 원. 1년이면 240만 원. 안 타는데 주차비만 나가. 여섯 번째 이유. 유지비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연 240만 원. 세금 연 80만 원. 정비 50만 원. 합계 370만 원. 매년 370씩 나가네. 일곱 번째 이유. 가족 구성원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둘.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아들 가족 5명. 캠핑카가 작았습니다. 용도에 안 맞았어. 8번째 이유. 재판매 가치가 낮았습니다. 5,200만 원에 샀는데 2,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48%밖에 안 받았습니다. 중고차 중에서도 제일 손해. 9번째 이유. 주변 시선이었습니다. 캠핑카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 소음 민폐, 주차장 점령, 부정적 뉴스가 많았습니다. 눈치가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 3가지. 하나, 생각보다 안 탔습니다. 둘, 갈 곳이 없었습니다. 셋, 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캠핑 4번, 3,363만 원 손실. 한 번에 840만 원. 이 돈이면 특급 호텔 1박에 25만 원짜리 33번 갈 수 있었습니다. 혹은 펜션 1박 15만 원짜리 56번. 혹은 모텔 1박 7만 원짜리 120번. 완전 손해였구나. 명확해졌습니다. 2024년 12월. 캠핑카를 판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남아 있습니다. 3,363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얻은 교훈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렌트부터 해보세요. 절대 바로 사지 마세요. 최소 석 달, 한 달에 한 번씩 3번 렌트해 보세요.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사세요. 10중 8구 렌트만으로 충분합니다. 렌트 비용 계산해 보세요. 1박 2일 20만 원, 한 달에 한 번, 1년 240만 원, 10년에도 2,400만 원. 캠핑카 사는 돈보다 쌉니다. 주차비, 보험료, 세금, 정비 다 없습니다. 둘째, 1년에 몇 번 갈지 솔직하게 생각하세요. 20번 이상 사세요. 10번 미만 렌트하세요. 저는 매주 갈 거야. 착각입니다. 현실은 4번. 계획과 현실은 다릅니다. 직장인이면 더 어렵습니다. 주말마다 바쁩니다. 휴식, 가족, 친구, 집안일. 캠핑 준비하고 운전하고 설치하는 게 귀찮습니다. 피곤합니다. 결국 안 가게 됩니다. 셋째, 주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세요. 차고지 있으신가요? 없으면 월 주차비 계산하세요. 월 20만 원이면 1년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 차값만큼 나갑니다. 아파트 주차장 높이 제한 확인하세요. 대부분 2m 30, 캠핑카는 2m 80 못 들어갑니다. 길거리 주차 불법입니다. 단속됩니다. 차고지 없으면 사지 마세요. 넷째,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세요. 몇 명인가요? 부부 둘, 소형 캠핑카면 충분합니다. 4인 이상 대형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형은 주차가 더 어렵습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앞으로 변화는요? 아이 태어날 예정, 부모님 모실 예정, 미래를 생각하세요. 지금 맞아도 3년 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용도에 안 맞으면 애물단지입니다. 다섯째, 계절을 생각하세요. 1년 중 언제 갈 건가요? 여름 에어컨 필수입니다. 1,000만 원. 겨울 히터 필수입니다. 600만 원. 옵션 비용 크게 늘어납니다. 봄, 가을만 갈 거면 1년 중 4개월 뿐입니다. 나머지 8개월은 주차장에 방치, 주차비만 나갑니다. 계절 사업입니다. 효율 떨어집니다. 여섯째, 재판매 가치를 생각하세요.
캠핑카는 가치 하락이 심합니다. 2년이면 50%, 3년이면 30%,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팔 때를 미리 생각하세요. 평생 탈 거야? 착각입니다. 10중 8구 3년 안에 팝니다. 그때 얼마 받을지 계산하세요. 손실이 크면 사지 마세요. 일곱째, 중고 시장을 먼저 보세요. 중고 캠핑카 매물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후회해서입니다. 안 타서입니다. 쓸모없어서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신차 살 필요 없습니다. 중고로 시작하세요. 값도 싸고 손해도 적습니다. 나중에 팔기도 쉽습니다. 신차는 돈 많고 확신 있는 사람만 사세요. 여덟째, 총 비용을 계산하세요. 차값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차비, 보험료, 세금, 정비, 캠핑 장비, 기름값 다 더하세요. 1년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세요. 그 돈으로 호텔 몇 번 갈 수 있는지 계산하세요. 비교하세요. 호텔이 더 싸고 편하면 캠핑카 사지 마세요. 저는 호텔이 100번 더 쌌습니다. 이 8가지 중 가장 중요한 3가지. 하나, 렌트부터 해보세요. 둘, 주차 문제 먼저 해결하세요. 셋, 총 비용 계산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실패 안 합니다. 현재 제 일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주말 아침입니다. 늦잠을 잡니다. 10시까지. 32년 직장 생활에 못 자던 잠. 이제 실컷입니다. 행복합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습니다. 동네 식당. 2만 원짜리 정식. 맛있습니다. 캠핑 갔을 때 고기 구워 먹던 거. 준비하고 설치하고 청소하고 3시간 걸렸습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30분. 훨씬 편합니다. 오후에는 산책합니다. 집 근처 공원. 아내와 손잡고 걷습니다. 나무 보고 새 보고 이야기 나누고 1시간. 캠핑 갔을 때처럼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운전 3시간 안 해도 됩니다.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봅니다. 소파에 누워서 편합니다. 캠핑카 침대는 딱딱했습니다. 좁았습니다. 소파가 훨씬 편합니다. 집이 최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행 갑니다. 아내와 둘이 호텔 잡습니다. 1박에 20만 원짜리. 온천 있는 곳 편합니다. 침대 푹신하고 화장실 넓고 조식 나오고 캠핑카보다 100배 편합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호텔 1년 240만 원. 캠핑카 있을 때는 주차비만 24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돈으로 호텔 1년 갑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빠 캠핑카 살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죠? 렌트해라 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본인은 사려고 하십니까? 캠핑카는 로망입니다. 자유, 모험, 낭만. 좋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로망과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은 주차 걱정, 청소, 스트레스, 계절 제한, 비싼 유지비입니다. 로망에 취해 사면 후회합니다.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숫자로 판단하세요. 저는 감정으로 샀습니다. 멋있어, 자유로워, 행복하겠어. 착각이었습니다. 결과는 3,363만 원 손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신중하세요. 계산하세요. 렌트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지역이 어디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